자, 오늘은 또르르 자석 다람쥐 경주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 학습 목표는 자석의 극성과 인력, 청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성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바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면, 자, 내 생각은 어때? 금속은 모두 자석에 붙을까요? 이렇게 됐는데, 자, 모든 금속이 자석에 다 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철만 자석에 붙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상 열차는 어떤 원리로 움직일까요? 되어 있는데요. 부상 열차는 굉장히 큰 금속인데, 무거운 금속인데 뜨게 됩니다. 뜨는 것은 인력과 청력 중에서 청력이라고 합니다. 자석의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석의 극은 무엇일까요? 되어 있는데, 자석의 극은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석이 어떻게 발견됐는가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동서남북을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아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가 어디서 뜨는지, 해가 어디로 지는지, 그리고 별이 어디서 떠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북극성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날씨가 나쁠 경우에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발견한 돌멩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남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돌멩이는 이렇게 들고 있으면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르쳤습니다. 항상 남쪽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남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책 3쪽에 보면 자기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철로 만들어진 물체에 자석을 가까이 하면 자석적으로 끌려오는 힘이 생기는데, 그것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력은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그 다음에 두 극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최초의 자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대인들도 자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철광석 중의 하나인 자철석은 천연 자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암석이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암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꾸준히 연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후에 중국에서 자철석을 바늘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침판을 최초로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15, 16세기에 배를 항해할 때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인데, 지구는 커다란 자석입니다. 지구는 커다란 자석인데 북쪽이 S극입니다. 남쪽은 N극입니다. 이게 서로 바꿔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자석의 N극이 북쪽을 가르치기 때문에 북쪽은 자석의 S극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4쪽에 보면 자석의 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석에는 북쪽을 향하는 N극과 남쪽을 향하는 S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의 N극과 S극은 북쪽을 향하는 것을 N극으로 정의한 것이고, 그 반대 방향인 남쪽을 향하는 것을 S극으로 명명한 겁니다. 그리고 자석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자가 끌어당길 인자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것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자석이 서로 다른 극을 만났을 때, N극, S극, 아니면 S극, N극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같은 극끼리 만났을 때는 서로 배척할 척자입니다. 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밀어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자석의 힘은 물체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석의 힘은 물체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유리판 위에 자석을 두고 철가루를 유리판 밑에 두면 이렇게 달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력을 이용한 물체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보니까, 교재에 보니까 자석 교구, 신용카드, 그 다음에 자기부상열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침판은 나침판의 자침은 바늘 모양의 자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북쪽을 가르치는 핀과 남쪽을 가르치는 핀이 있는데 북쪽을 가르치는 핀이 바로 S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북쪽이 S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끼리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또르르 굴러가는 다람쥐 바퀴를 만들어 보자. 자, 활동 재료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퀴 부품은 네,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형 자석이 3개가 필요합니다. 원형 자석 3개. 그리고 빨대.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람쥐 스티커. 그 다음에 둥근 막대 두토막이 필요하구나. 둥근 막대. 네, 여기 있군요. 네, 이렇게 둥근 막대 두토막. 그리고 가정에서 준비할 사항은 가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생생창의 융합과학과 재미있는 실험 활동을 즐겨봐요. 자, 다 만들어 보았나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바퀴가 있고 바퀴 사이에 다람쥐 모형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퀴 사이에는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기다란 막대기에다가 자석을 붙여서 이렇게 밀게 되면 이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굴러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우고, 같은 극이니까 서로 다람쥐를 밀어서 앞으로 쭉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네. 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석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밀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자, 관찰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로안에 알맞는 비율을 적으세요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원형 자석에는 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막대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것으로 봐서 같은 극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 면은 S극, 오른쪽은 N극이 됩니다. 여기다가 S극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림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석을 이용해서 다람쥐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학에 있어서 뭐 자석 하면 뭐 N극, S극 서로 미는 힘, 당기는 힘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자석을 최초로 연구한 사람은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길버트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길버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최초로 자석을 연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전자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자석을 연구한 사람은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 놓을 건데요. 이 두 과학자에 얽힌 이야기가 영상으로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